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2 해설 강의 맡게 된 신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잘 봤습니까? 뭐 언제나 그렇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어떤 게 나왔었나? 일단 등급 컷 한번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등급 찾아봤더니 현재 이제 오늘 시험 보고 현재 시험 본 당일 9월 3일 현재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등급 컷이니까 앞으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컷을 보면 지금 1등급 컷이 45점 원점수로 되어 있고 2등급이 42, 3등급이 34인데 1, 2등급에 대한 컷은 일반적인 수능 컷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3등급이 상당히 현저히 낮은데 대부분의 친구들, 생물투 선택한 친구들이 공부를 아직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안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올라가겠죠. 한 1, 2점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등급에다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생물2를 한번 쭉 봤는데 생물2 내용에서 내용이 어려운 거 여러분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렵다기보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 없이 다 알고 있느냐 그걸 측정한 시험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나왔었죠? 첫 번째 1번인데요. 1번인데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A는 핵이고요. 그 다음 B는 미토콘드리아고 C는 골지체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점수 주는 거죠. A는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액포관이 미토콘드리아고요. C는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B에서 일어나죠.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네요. 2번 갑시다. 진화의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박쥐날개, 잠자리날개 그러면 이거 기능이 같은데 발생 기원이 다른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상사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비교해부학적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격리설이잖아요. 격리설. 유대류가 뭐냐면 주머니 있는 거, 좀 캥거루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이제 격리설이니까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될 테고, 그리고 고래 조상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화석의 뒷다리뼈, 화석의 이거 화석학적 증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번 여기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3번 원핵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세포벽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물세포가 세포벽이 없으니까 A가 동물세포겠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식물이고 원핵세포, 세균들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핵세포 이렇게 될 거야. A는 동물세포이다 맞고요. 대장균은 원핵이니까 B 맞고요. C는 리보솜을 갖는다. 식물 당연히 리보솜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단백질 합성 가능하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가부터 다는 각각 세포 외 배출하고 능동수송하고 촉진 확산이다 얘기를 했어. 일단 양을 비교하세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확산은 확산이죠. 여기서 확산은 촉진 확산밖에 없지. 단백질 이용하는 거 촉진 확산이다. 두 번째, 요건 이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니까 능동수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막을 이용하는 세포 외 배출, 그래서 외포작용. 우리가 공부할 때 생명과학2가, 그러니까 생물2가 생명과학2 되면서 용어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외포작용이 세포 외 배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포작용이 세포 내 섭취로 바뀌긴 했지만 여기 지금 9월에 보니까 요 둘 다 써준 걸로 봐서는 두 개 다 알고 있어도 크게 무방하겠다.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는 이렇게 둘 다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폐포와 모세로 관해서 기체 교환. 기체를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단순 확산이잖아요. 단순 확산. 그럼 상관없고 인슐린은 나방식. 인슐린은 분비하는 단백질이죠. 분비성 단백질은 세포 외 배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방식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리고 다방식의 에너지 사용된다. 요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아요. 2번. 넘어갑니다. 5번 봅시다. 5번. A와 B는 각각 저당분해 효소하고 그 다음에 RNA 중합 효소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는 분해하는 효소고 하나는 중합 합치는 효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동화작용, 이화작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큰 걸 작게 나누고 있으니까 얘가 분해 효소죠. 그럼 얘는 저당분해 효소는 요 A가 될 거고 그리고 RNA 중합효소 합치는 거니까 요게 RNA 중합효소 요게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일단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보니 에너지가 낮아지는 걸로 봐서는 요건 동화다, 이화다, 이화다. 그러면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이화는 분해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효소 중에서 뭐가 해당한다? A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볼게요. 효소 B의 기질은 모두 당을 구성성을 가지고 있다. 효소 B, RNA 중합효소면 RNA를 만드는 거니까 RNA에 만드는 재료, 기질에 해당하는 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거? 리보스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니은, 나의 효소는 저당분해 효소다. 나의 효소는 A니까 A가 저당분해 효소. 예, 니은도 맞습니다. 나에서 효소 농도가 증가하면 효소 농도와 요 활성화 에너지 물론 요거지만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량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관계가 없다. 답은 기억 니은 4번이네요. 넘어가 봅시다. 6번 갑니다. 6번 문제가 뭔가? 6번 문제를 보니까 사람의 근육세포에 일어나는 포도당 대사 과정, 그래서 기억과 니은 젖산 아니면 피루부산이래요. 보니까 젖산 피루부산이면 포도당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피루부산이고, 혹시 분자식 알고 있어요? C3, H 4개, O3. 그럼 둘 중에 하나 젖산이라고 쓰면 얘가 젖산이겠네? 젖산 발효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 C3, H6, O3 이렇게 될 거야. 보자. 가에는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 가가 무슨 과정이에요? 포도당이 분해되는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은 뭐 결과적으로 EATP가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 EATP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4ATP 나오는 거니까 ATP가 들어가는,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 과정인데요. 나는 지금 발효거든요. 젖산 발효죠. 발효는 무산소호흡이니까 O2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인데 니은은 탄소가 몇 개? 3개고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6개인 반면 얘는 3개고 수소는 4개니까 3분의 6이 더 크죠. 그게 맞네요. 다음 기억 디귿 4번. 산수 문제 이런 거 참 좋아요. 그죠? 7번 갑시다. 7번. 7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잎에 시금치 잎을 색소를 크로마토그래피 한 건데요. 순서 알고 있죠? 카잔, AB. 그죠? 여기 엽록소 A고, 요거 엽록소 B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전자수용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광인산화 과정이잖아요. 맞니? 광인산화인데 되돌아가는 거 없으니까 이거 비순환적 광인산화겠네요. 그러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물이 처음에 들어가는 건 광계 2 먼저 들어가요. 광계 2 먼저 들어가요. 이게 광 1개고요. 그 둘 다 엽록소 A는 엽록소 A인데 두 개가 잘 흡수하는 파장이 다르죠. 얘는 얼마? 680. 얘가 P700 이렇게 되겠네요. 광인산화 지울게요. P700 이렇게 될 거예요. 별거 없죠. 자, X와 Y의 반응 중심 색소는 모두 엽록소 A니까 기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종자식물이면 어떤 거예요? 포자식물 말고 종자식물이지. 그럼 겉시, 속시 이런 거야. 겉시, 속시 둘 다 엽록소 A, B 둘 다 갖고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적색광에서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Y는 700이고 700나노미터고 X는 P680, 680이면 Y가 더 긴 거죠. 그러면 X에서 짧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겠네. 맞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3점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갑니다. 8번 가서 보니까 요게 사실은 잘 나온 문제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재수생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작년에는 5개 분류였고요. 올해부터 3역 6개 분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역을 잘 구분하고 있느냐? 요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보니까 메테인 생성균 요게 뭐예요? 고세균역에 들어가죠. 고세균역에 들어가고 대장균은 그냥 세균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메바랑 효소는 기본적으로 요 세균들하고 달리 진핵인데 요 놈은 원생생물에 들어가고 요거는 균계에 들어가는 거죠. 다세포 진핵생물, 그러니까 다세포 진핵생물 쪽인데 혼자 단세포죠. 어쨌든 요거 이제 균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일단 나눌 때 뭘 제일 먼저 빼내는 거죠? 제일 이 진핵과 관계없는 애가
세균력이 제일 먼저 빠지죠. 그 다음에 고세균력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나누면 되니까 어느 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생물과 다르냐. 이게 작년에는 이제 5개 분류할 때는 고세균력이라고 분류된 얘네들이 시원세균이라고 해서 걔네가 제일 하등하다고 봤었거든요. 요게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짚어낸 문제라서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세균력이 오히려 진핵생물과 가깝다. 그래서 이 세균력을 제일 먼저 빼야 되니까 B가 제일 밖으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B를 제일 이렇게 뺀다면 B를 이렇게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누구예요? 고세균력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 얘네는 진핵생물력이니까 CD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류, 두 부류, 세 부류를 역을 세 개로 나누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2번처럼 원핵, 진핵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건 이거는 사실은 작년 같은 분류가 되는 거지. 올해 분류에서는 역을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개를 구분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9번 봅시다. 전사인자하고 복합체를 형성해서 유전자 X의 발현을 조절한다.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사 내지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오페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얘는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사 개시 복합체. 요 말이 제일 중요해. 이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에 요게 이제 출발하려면 전사가 되려면 요 전사 개시 복합체 RNA 중합효소만 붙는 게 프로모터에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전사인자들이 다 붙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나야 비로소 전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의 염기서열은 그랬어. A의 염기서열. A의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인데 어쨌든 DNA의 한 부분이잖아요. DNA의 한 부분이 얘는 지금 보니까 간세포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간세포 말고 기억해 보면 심장세포에도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 이거 굉장히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부분이 다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가지는 핵 속의 DNA는 모두 동일하나. 그래서 요 세포 하나 딱 떼어가지고 전체 다 발현되면 전부 다 사람 되죠. 그러니까 머리끝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발현시키면 사람 되고 발끝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발현시키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왜 머리끝이 되고 어떤 건 발끝이 되냐 이거거든. 그래서 머리끝 단백질을 계속 발현시킬 수 있는 놈이라면 그 유전자만 발현되면 머리끝 세포가 되고 발끝에 있는 단백질만 계속 발현시키면 얘는 발끝 세포가 되는 거라서 실제로 유전자는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으나 부위별로 발현되는 유전 정보의 부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A의 염기서열 이 DNA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모두 다 똑같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은데 근데 요게 발현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만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 자체는 심장세포에도 있다. 맞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겠죠? 두 번째, A, B, 프로모터, 유전자 X는 오페론. 오페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오페론은 프로모터,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A, B는 뭐예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일 뿐이야. 요거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요 뒤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페론 얘기하려면.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보기. 디귿, 나는 유전자 X의 전사 후에 뭐라고요? 전사 후에가 아니라 전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된 다음에 아니고 전사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모양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사 후에 이 말이 잘못됐네요. 후에 이 말이 틀렸어요. 요 오페론 구성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다음은 기억만 맞아요. 자, 10번 갑시다. 10번. 근데 이 문제 되게 친구들 어려워하는 건데 이게 2점짜리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역배점이라고 부르나요? 쉬운 거에다 어려운 거에다 점수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쉬운 거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뭐. 자, 10번 볼게요. 교반기 이거 굉장히 많이 했죠. 35S 그럼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32P 그러면
핵산, DNA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요 놈이 가진 DNA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단백질에 방사능을 묻혔다면 위쪽에서 방사능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2P DNA에 대해서는 DNA가 안으로 쑥 들어갈 거니까 아래쪽 대장균이 있는 쪽에 여기서 방사능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네요. 했죠? 기억. 나는 대장균에 붙어있는 파지를 분리하기 위한 거죠. 믹서, 교반기라고 하는 게 그거지. 요렇게 파지가 요렇게 해서 대장균 위에 이렇게 앉으면 여기를 떼내는 작업이 요 교반기예요. 따라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다는 파지의 단백질 껍질을 침전시키는 게 아니고 뭘 침전시킨다고요? 요걸 아래쪽으로 침전시키고 얘가 이제 위로 뜨는 거지, 요렇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유전자가 침투된 대장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 단백질 껍질은 위로 갑니다. 얘는 상층에 있어요. 이거 틀렸고. A의 상층핵과 B의 침전물, A의 상층핵과 B의 침전물에서 방사능 검출. 맞습니다. 한번 기억 디귿. 어렵지 않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문제는 별게 없어요. 11번 볼게요. 이제 생물 2에다가 대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볼게요. 차근차근히. 자, 11번은 이제 진화에 대한 학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다윈, 하나는 라마르크. 라마르크는 용불용설,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런 거고,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얘가 계속 늘려요. 똑같은 길이니.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잖아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여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인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사실은 좀 무시당하고 있고, 얘가 일단 근간이 돼서 우리 진화론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 하나 알아야지.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뜨거운 걸 딱 만져서, 내지는 어딜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때 결혼해서 그 이후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 아기가 다리 저는 게 그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지는 흉터 이런 게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내지는 수영선수가 열심히 수영을 해서 건강한 폐를 갖게 됐어. 그럼 애가 처음부터 낳자마자 폐를 건강하게 갖게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요 라마르크에서 이렇게 얘가 목이 길어졌다고 해도, 지 사는 동안 평생 길어졌다고 해도 이건 새끼를 낳으면 다시 목 짧은 애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의 가설에서 개체가 획득한 형질 자손의 유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는 거고요. 가의 가설에서, 요 가설에서는 이걸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요걸 맞다고 얘기한 건데,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인정을 안 받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설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의 내용만 설명의 내용에 맞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설명하려면 획득한 형질이 유전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겠지. 되겠죠? 두 번째요. 나는 다윈의 가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가설에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 적자생존이라는 뜻이죠. 별거 없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넘어가도 되겠죠. 12번. 나중에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이런 얘기 나오면 라마르크는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말고도 또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게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정향진화설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무조건 말 발가락 개수는 무조건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내지는 덩치가 무조건 커지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걸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진화설에서 옳지 않은 게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용불용설이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가 정향진화설, 이런 게 좀 잘못된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진화설에서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12번 보자. 12번은 DNA 복제에 대한 의견이네요. 잘못된 거, 옳은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보니까 RNA 프라이머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요소. 자, RNA 프라이머는 지금 복제해야 되는데, 복제하려고 지금 DNA 가닥을 딱 놔뒀더니
여기에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뉴클리오타이드가 여기 3-5-면 여기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3- 이렇게 해서 여기 3-에 붙어줘야 되는데 붙으려고 봤더니 3- 말단에 OH를 제공하는 놈이 없더라.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뭐가 있더라? RNA 프라이머라는 애가 3-OH를 제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붙게 돼요? DNA가 쭉 결합되게 되는 거지. 그럼 DNA를 붙여주게 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거 조각은 RNA 프라이머지만 뒤에 있는 건 DNA를 붙이는 거니까 DNA 중합효소가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나중에 쭉 가다가 요렇게 이 앞쪽에서 온 놈이 얘를 떼어내죠. 얘를 떼어내고 다시 DNA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선도가닥의 합성과 지연가닥 합성에 양쪽에 모두 필요해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지연가닥에서 짧은 DNA 절편이 만들어질 때 제한효소. 제한효소는 자르는 거잖아. 얘는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짧은 DNA 절편들이 만들어진 걸 나중에 연결효소가 연결해 주는 거죠. 제한효소. 상관없는 앤데. 이 친구 전에 그 문제 나왔던 앤데요. 네. 아닌가요? 나 본 것 같아요. 나 익숙한데. 자, 그래서 답은 A, B만 맞습니다. 넘어가 보자. 13번 문제가 뭔가 세포호흡 과정이네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기억부터 리을을 순서대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그럼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겠네요. 일단 보자. 요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뭐가 되냐 하면 요건 이제 시트르산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시트르산이 나오고 말산, 아세틸코에이, 시트르산, 옥살, 아세트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얘가 아세틸코에이면 그 전에는 피루브산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요게 옥살 아세트산이고 요게 말산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아세틸코에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별거 없죠. 탄소 개수 어떻게 되나요? 얘가 탄소가 4개, 탄소 2개, 그 다음에 얘가 탄소가 6개 이렇게 될 거예요. 리은과 디귿의 탄소 수는 같다. 4개 똑같네요. 리을에는 조효소가 있다. 리을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역에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기역에 있어야죠. 그러면 기역에 있다. 가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자,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그러면 얘가 수소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수소를 얻게 된다는 뜻은 NADH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NADH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 과정 중에서는 여기서만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서만 NADH 나오니까 현재 문제에서 가 과정은 NADH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NAD 플러스가 환원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할 수 있겠죠? 14번 갑시다. 14번. 벤슨의 실험이 나왔네요. 벤슨의 실험. 그래서 벤슨의 실험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명반응과 암반응이 모두 있어야 지속적인 포도당 합성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명반응과 암반응 중에서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암반응이 나중에 일어나야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야. 순서와 둘 다 필요하다 알려주기 벤슨의 실험인데 맨날 이 그래프 2개 나오다 지금 묶어놨네요. 뭐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요 암반응, 요거는요 명반응, 그 다음 얘는 암반응, 얘는 명반응 플러스 암반응. 지속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역은 스트롬하겠고요. 니은은 그라나이겠습니다. 네, 별거 없네요. 그래서 기역에서 ATP의 농도는 T2일 때보다 T1일 때 높다 그랬어. ATP는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ATP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T2가 명반응이고 T1이 암반응이니까 어디가 더 많아야 되냐면 명반응이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거 뭐 그냥 차근차근 쓰면 되겠네요. 기역에서 니은이 조금 어려워요. 기역에서 RUBP의 재생 속도는 그랬어. 자, RUBP 재생이면 켈빈에로죠. 여기 잠깐 볼까요? 켈빈에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켈빈에로는 기본적으로 여기 RUBP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3PG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3P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CO2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가요? ATP와 또
NADPH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요? ATP 이렇게 들어간다고. 물론 이제 포도당 나오지만. 맞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구성될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 여기가 CO2 고정, 그 다음에 여기는 3PG 환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단계가 RUBP 재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RUBP 재생. 그럼 재생이 되기 위해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RUBP 재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명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 그럼 RUBP가 재생되는 속도는 T3 암반응만 있을 때보다 T4 암반응, 명반응 같이 있을 때 명반응 산물이 공급될 수 있으므로 RUBP 재생이 더 빠르다 이런 말이네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에서 RUBP 재생 속도는 T3보다는 T4가 더 빠르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pH는 그래서 니은이 여기 그라나 내부군요. 그라나의 pH는 T3하고 T2를 보면 T3는 암반응이고 T2는 명반응인데 우리 명반응에서 여기다 빛을 쪼이면 어떻게 되나? 빛을 쪼이면 그러면 여기 전자전달계에서 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이온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서 그라나 내부와 스트로마의 pH 차이, 즉 H 플러스 이온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기면 수소이온이 내부에 충분히 많아지면 ATP 합성해서 통해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ATP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빛을 받으면 안으로 막 집어넣어야 돼요. 안으로 막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요 니은의 pH가 빛이 있을 때 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2일 때가 더 낮다. 그러니까 pH라고 안 하고 만약에 H 플러스 농도는 그랬으면 맞을 거야. 요 안쪽에, 요 때가 더 안쪽이 높으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pH라고 했으니까 더 낮아진다 이런 말이지. 그죠? 이번에 그 생명과학으로 바뀐 뒤에 작년하고 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쭉 이제 작년에도 pH하고 H 플러스 농도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물론 이제 다른 과정에서도 쓰고 있지만 특별히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산화는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고 전자를 잃고 하는 내용들 산소보다 수소와 전자에 대한 내용들 자꾸 나오니까 그거에서 또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산화환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럼 답이 뭐예요 이거? 답은 니은이겠네요. 그죠? 맞죠? 답은 니은.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인데요. 시간이 재미난 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가만 보시면 하나만 해결해내면 하나만 키를 딱 찾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이런 문제거든요. 맞췄나요? 맞췄겠죠?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DNA예요. DNA, 이중나선. 그리고 요게 전사돼서 1차 mRNA, 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걸로 1차 mR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트론 띄고서는 성숙한 mRNA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요 버려진 게 뭐냐면 연속된 7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뺐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얘를 전사를 해서 1차 mRNA의 모양을 만들어 봐야 돼. 그리고 그 1차 mRNA에서 인트론을 빼봐야 돼. 7개를.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제거되어 새로운 종결 코돈을 갖는 성숙한 mRNA가 생겼다. 그러면 7개를 뺀 다음에 종결 코돈이 만들어지나 보면 되겠네요. 여기 매번 이렇게 종결 코돈의 종류와 게시 코돈의 종류를 항상 써주지만 우리 이거 정도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아, 우악, 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요걸로 전사부터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누가 주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쓸 거예요. 이 긴 걸 다 쓸까요? 네, 다 써야 돼요. 다 씁시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에 대한 mRNA는 이거죠. 그죠? 어차피 요거에 상보적이고 요거에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mRNA를 바꿀 때 요거 U로만 바꾸면 T 대신에 티민 대신에 유라실로만 바꾸면 똑같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이 또 친절하니까 다 써야겠죠. 시간도 많이 남고 시간이 많이 남나? 어쨌든 다 써놓고 봅시다 한번. 요렇게 일단 3개씩 나눠서 왜냐면 빼뜨릴 수 있으니까. 그럼 아랫줄에 있는 걸 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죠? 아랫줄 위에다 써주시면 CGA 그 다음에 A T 대신에 U로 써야 되겠지? UA 그 다음에 CGA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쓰면 되지. GAC CUU GAC CUU 그 다음에 여기네 GUC ACC ACC GUC ACC 그 다음에 UCG 괜찮아요. 괜찮아요. 니네도 같이 써봐. 그 다음에 UAU UAU 그 다음에 나머지 U 해서 O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거 전사하면 얘 모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걸 전사하면 위에 게 되니까 괜찮아. 요거 반대로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GCU, UAU, 그 다음에 요거지. GCU, CUG, GAA. 아이고 힘들다. 그 다음에 CAG, UGG. 빨리 써봐. AGC, AUA, A에서 3-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게 지금 1차 mRNA의 모양이거든요. 진짜 다 쓸 줄은 몰랐죠. 써야죠. 자, 이래 놓고 일단 얘를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 여기서 이제 없어진 걸 찾아야 되거든요. 없어지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종결 코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려면 뭐부터? AUG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O 다시 출발해서 AUG가 어디 있나 볼까? 여기 있네. 그죠? 여기서 시작하고 얘는 어디서 시작해요? 쭉 보시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AUG가 여기 있어요. AUG가 할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AUG부터 3개씩 나눕시다. AUG, CUC 그 다음에 CAC 그 다음에 GUU 이렇게 쭉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데 중간에 몇 개가 없어져야 된다고? 7개를 없앤 다음에 종결 코돈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종결 코돈 시작하는 U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U가 지금 이렇게 AUG 한 다음에 U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U 한 다음에 보니까 잠깐만 얘는 중간에 쓰니까 안 되겠다. 그지? 그러면 쭉 가자. CUC, CAC 그 다음에 UG 이거 좀 수상하다. 혹시 여기서 한번 없애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잘렸다고 생각해보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러면 여기까지 잘린 다음에 뭐 남아요? G가 나오죠. UG, G가 되는 종결 코돈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라면 어디서 잘리지? 여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까지 잘라지고 그 다음에 A죠. 그러면 U, A, G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가능해요. 그죠? 그럼 요쪽 거는 안 되나요? 요쪽 거는 AUG, CUC, UGG 이거 이상하다. 만약에 여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여기니까 UUG 그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럼 여기거든요. 그러면 UGG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딴 데는 없나? 3개, UAA 이건 원래 종결 코돈이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7개 제거해서 새로운 종결 코돈이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네. 그렇다면 이제 나왔네. 그럼 없어진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요게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쪽부터 시작해서 AUG, CUC, CAC 한 다음에 종결 코돈 떨어졌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주형 가닥이 뭐가 될 거냐면 요 위에 가닥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길긴 하지만 차근히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 볼까? 기억 연속된 7개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 3번 말단에 있는 염기는 G다. 볼까? 7개 양쪽 다 G예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뭐예요? 폴리펩타이드, 결국 요 성숙한 mRNA가 만들어낸 아미노산들의 결합, 요게 폴리펩타이드잖아요. 요 결합된 요 폴리펩타이드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의 수가 2개냐 그랬어. 그럼 아미노산 몇 개냐 이런 뜻이야? 아미노산 3개니 이런 뜻이잖아. 그럼 어디 볼까? AUG, CUC, CAC 종결이니까 아미노산 3개 맞습니다. 그럼 아미노산이 3개면 펩타이드 결합 2개 맞죠? 성숙한 mRNA가 Y로 변해서 사용된 종결 코드는 뭐였어요? UAG. UG. 아니네요. 답은 기억니은. 길긴 한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뭐 시간은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알겠죠? 단지 우리가 쓰기 귀찮을 뿐이에요.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16번 봅시다. 분류인데요. 일단 환형동물문, 연체동물문, 절지동물문 해서 체절로 나눴어요. 체절이 있는 거 누구누구요? 환형동물문하고 절지동물문. 뭐 환형동물은 크기가 똑같은 체절이니까 등체절 또는 동규체절이라고 하고, 절지동물은 크기, 마디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디 길이가 다르니까 이규체절 내지는 부등체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체절이죠. 외골격 있는 건 절지, 체절만 있는 건 환형, 얘가 연체겠네요. 연체동물 뭐 있죠? 아이고, 두종류, 복종류, 부종류, 그죠? 두종류는 머리에 발 있는 거, 오징어, 뭐 문어 이런 거. 복종류는 달팽이죠. 배에 발 있는 거. 부종류는 조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절지동물은 뭐 있어요? 4종류 있는데 뭐 있어? 절지동물은 다리가 3쌍인 거 뭐라고 불러? 곤충. 4쌍인 거 거미. 5쌍인 거 갑각류. 개나 새우, 꽃게. 그리고 요거는 발 되게 많은 거. 다지류 이렇게 얘기하죠. 절지동물은 되게 많죠. 제일 많은 거지. 거머리는 어디에 속해요? 환형동물이니까 B. 외투막 그럼 뭐예요? 연체동물이니까 A. 그 다음에 C에 속하는 종물수가 B보다 훨씬 많다. 네, 맞습니다. 답은 D급만. 되겠죠? 자, 17번.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요거 누르면 되나? 오케이. 17번 갑시다. 17번. 종분화. 이거를, 요게 제일 마지막 단원이에요. 종분화 2가지. 이 동소적 종분화와 이소적 종분화와. 종이 나누어질 건데,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변할 건데, 같은 장소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다. 돌연변이 등에서 변이 생겼다. 그러면 동소적 종분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격리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진화가 생겼다. 요거 이제 이소, 장소가 다른 거. 그죠?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지리적 격리, 얘는 그럼 뭐냐? 이소적 종분화. 아직 종분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졌는데 여기서 X1이 X2로 변한 건 요건 이제 이소적 종분화. 그 다음에 얘가 X2가 여기 살다가 이제 둘이 나눠진 거잖아요. 요건 동소적 종분화. 그죠? 그러면 가에서 X1과 X2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자, 잘 보세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요게 뭐냐 하면 종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동종이 아니다 이렇게 쓸까? 동일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생식적으로 격리가 된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닐까? 일부 X1부터 X3까지 서로 다른 종이라면서요? 그럼 생식적으로 격리되는 게 맞죠? 그죠? 두 번째, 가에서 나로 되면서, 가에서 나로 됐으면 X2는 그대로인데 X3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소적 종분화가 아니라 동소적 종분화. 그죠? 그리고 나에서 X2의 유전자풀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를 다 꺼집어내갖고 한 대 모아놓은 거잖아. 그럼 종이 다르면 당연히 유전자풀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일인데. 넘어갈게요. 그 답은 기억만 맞아요. 자, 18번 갑시다. 18번. 이게 쭉 해보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내용에서 생명과학 파트에서 막 PCR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자주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거 안 나오고, 이제 20번에 이제 자동 염기 서열 분석 이런 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파트 열심히 봐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분화나 내지는 이제 뭐 하디바인베르크 이런 거 나오니까 끝까지 다 공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끝까지 다 안 보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은 봅시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생명과학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해충 저항성 유전자 X를 옥수수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유전자 재조합 과정인데,
요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건 순서를 선생님이 쭉 읽다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순서대로 배열해야 된대요. 자, 순서대로 하려면 일단 그 유전자를 분리해내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미드와 재조합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를 요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요걸 이제 세균한테 집어넣어줘야지. 세균에 집어넣는 게 요게 두 번째. 세균에 집어넣은 다음에 요 세균을, 그죠? 세균을 봐라. 플라스미드 조합하고 플라스미드를 세균에, 세균을 옥수수한테. 그래서 감염된, 도입된 옥수수. 야,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틀렸죠? 왜 안 틀렸을 거야? 이까짓 거 뭐 이거 틀리면 어떡해요? 뭐래 이거, 그죠? 라에서 DNA 연결 효소, 플라스미드 고리 모양의 DNA고요. 그 다음에 요 유전자도 DNA의 일부니까 DNA 연결하는 요 DNA 연결 효소. 뭐라고 그래? 라이게이스, 리가아제. 힘들다. 리가아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리가아제. 그 다음에 리게이스, 뭐 이렇게 부르죠.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 조성은, 야, 이거 유전자 새로 들어갔잖아. 그럼 당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어려운 게 없고요. 19번 갑시다. 19번. 자, 요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인데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은 일단 멘델 집단이라는 거. 그죠? 멘델 집단이 뭐죠? 대를 거듭해도 유전자의 빈도가 변함이 없는 거. 그럼 일단 보자. 1대의 총 개체수가 10,000개인데 1대에 보니까 붉은색 라지알 모르고 라지알 W 모르고 WW가 40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 Q제곱을 구할 수 있다. 그죠? Q제곱이 400개니까 Q제곱은 10,000개 중에 400개가 될 거고 따라서 Q는 0.2 나오겠죠? 그럼 P는 얼마 나와요? 0.8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산수는 우리도 해요. 그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가 400개고요. 그럼 여기는 요건 이제 P제곱이 될 거고 요건 2PQ가 될 거니까 그럼 P제곱이면 88이 64니까 0.64면 여기가 6,400개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긴 몇 개겠어요? 그러면 8이 16이니까 곱하기 2하면 3, 2니까 3,200개가 될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2세대가 19,200개야. 근데 뭐라 그랬어? 멘델 집단은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빈도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6,400개고 19,200개면 3배 됐잖아요. 그럼 얘도 3배겠네요. 그럼 9,600개고 얘는 1,200개고 이렇단 얘기네. 빈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기역과 리을의 합은 7,600개고요. 니은과 디귿의 합, 얘가 훨씬 많죠. 그러면 요게 더 크다. 그러면 작다. 4세대 유전자 풀에서 R, 라지 R이 P고요. 그 다음 W는 Q니까 어차피 4세대가 돼도 멘델 집단은 빈도 변화 없어야 되니까 0.8대 0.2 나와야 되니까 4대1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세대에서 유전자형이 RW인 개체가 임의의 붉은색 꽃. 임의의 붉은색 꽃이니까 붉은색이 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요 두 종류, 붉은색들 중에서 이런 뜻이죠. 걔랑 교배하여 흰색 꽃을 만든대. 그러면 흰색 꽃은 WW니까 RW가 결혼해서 여기서 WW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RW랑 결혼을 해야 되겠지. 흰색은 없는 거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붉은색 중에서니까 R하고 RW하고 있는 도중에서 원래는 전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빼고 붉은색 중에서만이니까 임의의 붉은 꽃과 교배하여. 그럼 얘 빼고 요렇게가 전체 집합이 되고 그 중에서 RW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럴 때 흰색 꽃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요. 일단 요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얘랑 결혼해요. 그럼 요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 R은 P제곱이고요. 요거는 2PQ고요. 그거분의 2PQ. 맞죠? 그러면 요렇게 교배해서 나오는 건 얼마 나와? 얘는 RW면 WW는 4분의 1 나올 테니 맞아요? 이놈 확률 곱하기 이놈 확률 곱하기 곱했을 때 얘 확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거에서 교배에서 나오는 WW 4분의 1하고 요거랑 곱하는 건데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나? P제곱하고 이 BQ니까 그러면 이게 요거 Q제곱만 빼주면 되겠네요. Q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0.96 나올 거고 요거는 0.2816이니까 32 나올 거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요게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니까 3분의 1, 4분의 1 곱하면 12분의 1 나오겠네요. 25분의 2는 선생님이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났을 때 요거를 WW까지 다 했을 때 25분의 2 나와요. 요건 잘못된 겁니다. 답은 니은만 맞아요. 되겠죠? 이건 많이 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20번 자동 DNA 염기서열 분석. 자동 DNA 염기서열 분석.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PCR 고만 나오고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감히 생각해 볼 때는 수능에서는 다시 PCR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자동 DNA 염기서열 분석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적인 단위들 그것들이 DNTP랑 DDNTP가 있는데 요건 좀 봐도 돼도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일단 인산당 염기가 있으면 이렇게 당하고 아이고야 너무 작게 그렸는데 당하고 염기 있으면 기본적으로 DNA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뭐 AGCT 이렇게 있겠지. A든 G든 C든 T든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1번 탄소, 2번 탄소에 여기에 OH가 있었는데 O를 하나 없앤 거. 요게 DNTP예요. 그리고 여기에 OH가 있어서 원래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놈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 O 떨어지면서 여기 OH 빠지고 그래서 어쨌든 OH랑 H랑 물 빠지면서 요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DNA의 백본을 이루어야 되는데 등뼈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나 없애버리면 요거 3번 탄소에 있는 OH에서 O를 없애버리면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디옥시 산소 하나 없어졌고 디옥시 또 2개 산소가 없어진 놈 DDNTP가 연결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연결될 수 있는 DDNTP를 각각 색깔을 다르게 A랑 C랑 T랑 G랑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걸 형광표지에서 놔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DNTP도 DNA 구성해야 되니까 놔두면 얘가 쭉 결합되다가 DNA X 기본적인 원래 모양들하고 그 옆에 있는 거하고 상부적인 게 만들어질 때 AACAG 그러면 얘는 TT A의 반대니까 TT GT C가 DNTP 말고 DDNTP가 붙으면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쭉 요 나열된 애들을 전기형동을 해보면 그러면 이 C에서 제일 먼저 끝난 놈이 제일 앞에, 제일 멀리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계속 DNTP 붙다가 딱 마지막에 DDNTP 붙은 놈이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니 얘가 제일 무거워서 가장 뒤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색깔만 분류해보면 이 제일 끝에가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될 거고 요 염기서열을 안다면 원래 요 놈이 어떤 염기서열인지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놈하고 상부적인 게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합성 중인 DNA 가닥에 DDNTP 붙으면 그러면 DNA 합성이 중단된다. 네, 맞아요. 왜냐면 그 OH가 없어서 3번 말단에 OH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다에서 확인된 기억의 염기서열은 DNA X의 염기서열과 동일한 게 아니라 이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상보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 Y 대신에 염기서열이 3-TGAA 거꾸로 5-AAGT 인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지금 얘는요 5-TTGT를 쓴 거잖아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AAGT면 AAGT를 찾아봐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5-가 여기고 3-가 이쪽에 이렇게 합성돼야 되는데 여기 AAGT라고 하는 프라이머는 여기 끝에 붙는다고요. 5-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앞부분은 그럼 못 알아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 염기서열을 알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막 이걸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과정을 이게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학 2 단원도 생명과학 2도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엄청 깊이 들어가고 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이 생명과학 2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권에서 배워야 되고 20문제로 녹여내다 보니까 너무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깊이로 그러면 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보시면 수능 특강에 심화의 창에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DNA 칩이 나오는데 DNA 칩은 지금 현재 심화의 창에 있던 게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문제로. 근데 이제 DNA 칩이나 이런 것들, 심화의 창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시 얘기하면 뭐 애석하게도 EBS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 정도가 딱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꼭 정독해서 빠진 부분 없이 그리고 혹시나 학생들 놓치는 거 이 옆에는 날개 평가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것까지 차분히 해 주셔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투 지금까지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게 선생님이 가장 이번 시험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아직은 뭐 이번 시험 못 봤어도 뭐 잘 본 친구들은 정말 축하하고요. 혹시 못 봤어도 뭐 그렇게 뭐 어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아직 공부를 덜 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능 특강 위주로 쭉 해서 공부하시고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